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도 수산물 안전 소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당일 추석을 앞두고 북적였을 수산물 시장이 썰렁해졌습니다. 멀리서 발걸음을 한 손님도 막상 수산물을 구매하려니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마음이 꺼려요.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면 망설여지고. 수산물을 파는 상인들도 사는 소비자들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소비자인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큰데 그 근처 사시는 어민분들,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다를 끼고 있진 않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커진 광주시도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당시처럼 피해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광주시가 먼저 피해 보상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광주시는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정부 차원의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는 물론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가 하루라도 빨리 방류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투쟁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도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혀 시민들의 인식과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정률성 이념 논쟁으로 정부와 여당의 집중 포화가 계속되면서 보수 단체들의 공세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광주 MBC가 주관하는 정률성 동요대회에 광주시가 매년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에 바친 정률성의 노래를 왜 불러야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도 정률성 기념공원 조성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률성을 6.25 민족상잔의 원흉이라고 규정했으며 자율통일당과 엄마부대도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철진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격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자신의 SNS에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물가가 특히 걱정인데요. 긴 장마와 태풍, 폭염 등 날씨 탓에 채소와 과일류 물가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전통 시장입니다. 전국에서 들인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빼곡합니다. 꼼꼼하게 상품을 살펴보는 손님들. 하루가 다르게 뛰는 가격에 곧장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엄청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주로 많이 올랐어요? 채소나 과일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10,000원을 가지고 오면 옛날에 샀는데 지금은 5만 원 갖고 한 5가지뿐이 못 사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건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탓이 큽니다. 올여름 김장마에 태풍 카눈이 불어닥쳤고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40% 가까이 올랐고 양배추도 25%가량 상승했습니다. 대형 유통매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와 복숭아 등 과일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면서 평소 사 먹는 것도 부담인 상황. 과일이 담긴 명절 선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3만 원 생각 이제 5만 원에서 한 이제 10만 원 선으로 이제 5만 원짜리가 한 10만 원 정도로 드려야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매장들도 사전 구매 시 할인을 해주거나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은 많이 오른 추세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 고물가 시대에 좀 더 저렴하게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과일과 채소 등 먹거리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성수품 유통, 할인 행사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음향 신호기와 점자 블럭이 설치돼 있는데요. 낡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시설들이 많아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오감동의 한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음향신호기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신호 안내는 나오지 않고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먹통이 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는 한 달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도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신호등이 켜진 자체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쪽에서 신호등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런 신호등에서는 스스로 건널 수는 없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목포역 앞 횡단보도. 이곳에는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도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지역과 방향 전환을 알리는 인도위 점자블럭 관리 상태는 엉망입니다. 점자블럭의 요철이 닳아서 평평해져 버렸습니다. 점자블럭에 올라서 봤습니다. 낡고 닳아 일반 보도블럭에 올라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서지고 깨져 있는 점자블럭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온 것도 있고 거의 망가진 것도 있고 이렇게 늘 이런 걸 신고하고 고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시각장애인들은 오늘도 위험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고려인 마을이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김경천 장군이 직접 쓴 일기를 엮은 연보를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김병학 고려인 문화장관이 수년간 작업해 김 장군의 연보를 정리했으며 오는 30일 김 장군의 애국정신을 계승할 특별전과 기념 세미나도 열릴 예정입니다. 김 장군은 3.1운동에 참여한 뒤 남만주로 망명해 러시아 적백내전에 참전하는 등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지만 간첩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용소 생활 끝에 1942년 54세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됨에 따라 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방사능 검사를 확대합니다. 시교육청은 내일 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를 방문해 수산물과 농산물 등 모두 13개 품목의 일부를 수거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검사 결과는 전체 학교에 통보될 예정이며 수산물은 당초 계획된 65건에서 10건을 추가해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광산구의 한 공동주택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주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 106곳을 대상으로 소화 장비, 대피로와 같은 법적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또 시정사항이 발견되면 추석 전까지 보수 및 보강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올 하반기 기업들의 취업문이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크루트가 지난달 국내 기업 720여 곳을 대상으로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국내 대기업의 78%가 채용 계획을 확정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6%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중견기업은 지난해보다 9.6%포인트 하락한 54.4%, 중소기업은 9.1% 떨어진 58%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올 하반기 고물가 등 불투명한 경기 전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